안녕하세요. 꽃대감TV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실감케 하는 때입니다. 오늘은 꽃 모양이 마치 수레의 바퀴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수레국화에 대하여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수레국화의 특성과 화분에 끝꽂이 하는 방법, 그리고 씨앗을 채취하는 방법과 파종 시기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레국화는 국화가에 한해 살이 또는 두해 살이 풀이며 키는 30 내지 90cm 정도 자라고 관상용으로 심겨집니다. 유럽의 동부와 남부가 원산지이며 독일의 국화이기도 했습니다. 가이제 황제의 꽃이라 하여 프러시아 황실을 상징하는 꽃이었습니다. 수레국화는 유럽의 들판에서 야생화로 자라다가 지금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관상용으로 재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꽃은 청색, 연분홍색, 흰색, 보라색 등으로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청색이 가장 많이 알려진 꽃으로 공원이나 정원에서 관상용으로 많이 가꾸고 있습니다. 일부는 바람에 날리거나 빗물에 흘러 이동하여 마을 주변의 들판이나 개울가에 자생하기도 해서 야생화로 자리 잡으려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레국화는 보통 6월부터 9월까지 꽃이 핀다고 하나 요즘은 기후온난화로 날이 따뜻해서 그런지 5월부터 이르기는 4월 말부터 피기 시작합니다. 꽃은 줄기나 가지의 끝에서 등이꽃으로 피며 꽃 모양은 각각의 꽃 하나하나가 방사형인 사방으로 퍼져 마차의 수레바퀴처럼 보여서 수레국화라는 이름을 우리나라에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는 달구지 국화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일본에서는 화살바퀴처럼 생겼다고 해서 시차국이라 부르고, 미국에서는 부인들의 모자를 닮았다고 푸른 모자라고 부르고, 독일에서는 황제의 칭호인 카이저 황제 혹은 카이젤 황제의 꽃이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수레국화의 꽃말은 찬란히 빛나는 정열과 행복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꽃말처럼 활짝 핀 수레국화 사이에 서 있거나 꽃길을 지나가면 꽃은 찬란하게 빛나고 마음은 행복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리 하단입니다. 수레국화는 파란색 꽃이 가장 많고 유명하며 붉은색, 분홍색, 흰색 꽃의 색조합이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어떤 색의 수레국화이든 수레국화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관상용으로 참 인기가 좋은가 싶습니다. 꽃밭에서 파란색 외에 다른 색의 꽃을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특히 꽃 가운데 수술이 꽃의 고급스러움을 더 도드라지게 하는 것 같아서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수레국화입니다. 우리 하단의 꽃향기비와 낫달맞이 꽃과도 정말 조화를 잘 이룹니다. 대부분 청색이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깨끗한 흰색도 있고, 이렇게 흰색 안에 핑크색이 자리 잡은 것도 있습니다. 파란색 꽃이 분홍색으로 또 허옇게 시들어가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물들지 않아 꽃 한 송이마다 각각 색밟기, 모양 등의 다른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레국화는 피고 지고를 계속 하면서 꽃봉오리를 맺어 시간이 지나고 다시 보면 여러 다발이 되어 있고, 또 다시 봐보면 역시 그대로 풍성한 모습을 보여줘서 하단의 효자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레국화는 관상용 식물로 많이 알려져 최근에는 공원이나 아파트 산책로 등에 수레국화를 이용해 조경을 해 놓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수레국화는 키가 크고 꽃은 풀에 비해 작습니다. 그래서 노지 정원이나 하단 산책로 조경용으로 아주 적합한 꽃입니다. 혹시 분화용으로 화분에 키우려면 씨앗을 파종해도 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줄기 끝꽂이를 권하고 싶습니다. 줄기 끝꽂이는 거의 다 자란 꽃대를 잘라서 화분에 끝꽂이로 심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은 뿌리도 잘 내리고 키도 많이 자라지 않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촘촘하게 심지 말고 작은 화분에는 두세 개 또는 세네 개 정도 꽂고 화분의 크기에 맞춰서 듬성듬성하게 심어야 꽃대가 튼튼하게 그리고 꽃도 풍성하게 피울 수 있습니다. 이때 거름이나 영양제 같은 것은 일체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레국화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병충해도 거의 하지 않고 생육 온도가 0도씨 내외로 내한성이 강합니다. 또 건조에도 강한 편이라 관리도 편합니다. 그리고 비료나 거름을 주면 오히려 웃자라거나 꽃도 늦게 피니까 그런 것에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비교적 키우기 쉬운 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레국화의 번식은 종자 번식, 즉 씨앗으로 합니다만 꽃줄기로 끝꽂이도 잘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화분에 키울 때는 끝꽂이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수레국화는 특히 발화 능력이 좋아서 그냥 밭에 뿌려두면 알아서 발화해 꽃을 피우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씨앗을 수확하지 않고 그냥 두면 씨앗이 터져서 주변에 떨어진 씨앗들이 자연 발화하는 확률도 아주 높습니다. 꼭 다른 곳에 심어야 하거나 씨앗 나눔을 위해 채종해야 할 경우 채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꽃이 활짝 피었다가 꽃 색깔이 점점 바래면서 꽃이 시들시들 마르면서 아랫부분 씨방이 점점 통통해져 갑니다. 씨앗이 여물어 가는 과정입니다. 완전히 여문 씨방은 터져서 벌어지며 바닥으로 씨앗이 흘러버립니다. 잘 여문 씨방일수록 이렇게 활짝 펴지면서 열린 뒤 바람만 살짝 불어도 씨앗이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심히 봐뒀다가 씨방이 터지기 전에 자주자주 채종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를 맞추기가 좀 까다롭고 귀찮기 때문에 시든 꽃잎이 약간 붙어 있을 때 씨방이 터지기 전에 씨방을 따서 말리면 씨앗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채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레국화의 파종 시기는 노지의 경우 봄 파종은 3월에서 5월, 가을 파종은 9월에서 10월 초에 하면 되고 실내에서는 1월이나 2월에 하면 됩니다. 가을에 파종하면 이듬해 늦봄에 꽃이 피고 이른 봄에 파종하면 그해 여름에 꽃이 핍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 두 차례나 나누어서 파종을 해두면 오랫동안 꽃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레국화의 꽃잎은 다른 허브들과 함께 허브차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차 회사에서 수레국화가 들어있는 허브차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레국화는 색깔이 아주 예뻐서 청색의 천년염료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수레국화를 전통적인 민간요법에 사용하는 약용식물로 주로 경미한 안구염증 치료제로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양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술에 국화에는 안토시아니딘, 플라보노이드 및 쿠마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항염증, 항균, 항종양 및 배뇨 촉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유용한 양리적 성분이 많이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술의 국화는 원래 유럽의 들판에서 마구 자라나는 야생화였으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뿌리를 뽑고 제초제를 뿌려 없애버려야 하는 잡초꽃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며 많은 나라의 공원과 하단에 심겨있는 꽃이 되었습니다. 흔하지 않은 꽃 색깔과 마치 수레바퀴처럼 생긴 특이한 꽃의 모양이 매력적인 꽃 수레국화에 대해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까지 꽃대감TV를 시청하시면서 구독 중 알림 설정이 안 되어 있는 분은 구독 중 알림 설정 상태로 해두시고 편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